저는 뭐 음성 합성 기술이라든지 인식 기술이라는 디테일 쪽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 그래서 인터페이스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전에 김혜린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이야기도 하고요. 우선 그 보안 대체 의사소통은 이제 영어로 약해서 AAC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에서 AAC라고 치면 오디오 코덱이 나와요. 이제 그 AAC는 그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목소리 장애가 있어가지고 구호를 통해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보완해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에서 만든 장애인 인식케이션 시리즈 중에 한 비디오예요. 여기 써니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원인은 옆에 있는 것처럼 선천적인, 후천적인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장애 또는 뇌 손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어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조용한 수다쟁이 써니랍니다. 제가 왜 조용한 수다쟁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걸 잘 지켜보세요. 저처럼 말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완 대체 의사소통, 영어로는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를 줄여서 AAC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말을 보완하거나 말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는 거죠. 저는 태어나면서 머리를 다쳤대요. 피가 나거나 부러지진 않았지만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제 몸에 제대로 전해지질 않아요. 가끔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 제 주변에 혹시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잘 살펴주세요.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건 손과 발뿐이 아닙니다. 입술과 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려. 이러니 제 머릿속에 있는 말들도 자유롭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말이죠. 어렸을 때 저는 유난히 울음이 많은 아이였대요. 우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조금 자라면서 예, 아니오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배운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몸짓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복지관에 다니면서 그림 카드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저는 그림 카드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그림 카드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경험한 세상이 넓어질수록 하고 싶은 말들이 더 많이 생겨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왜 말로 하지 않아? 더 열심히 노력해봐. 저도 많이 애쓰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처럼 입과 혀가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싶어요. 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친해지고도 싶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AC를 이용합니다.
AAC 도구 중에는 그림 카드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장치도 있답니다. 안녕? 그걸 이용하면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써니야, 생일 축하해. 복지관에서 만난 훈이 오빠는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단어를 고르고 생각을 표현합니다. 아직은 오빠랑 이야기를 나누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눈동자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장치를 사용하면 훈이 오빠도 수다쟁이가 될지 몰라요. 누가 또 알아요? 훈이 오빠도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될지 말이에요. 요즘 저는 태블릿 PC에서 AAC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조용한 수다쟁이가 아니라 시끄러운 수다쟁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제 의사소통책에 넣을 새 단어들을 생각해요. 가끔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예, 좀 끝까지 제가 좀 틀었는데요. 아마 여기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공학이나 또 유성학 하시는 분들 쪽에는 AAC가 뭔지 모를 테니까 좋은 인트로덕션을 보여주는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AAC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예, AAC의 종류는 대체로 이제 유형을 나눠보면 그 unaided AAC에서 외부 도구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 손짓, 몸짓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로우텍, 하이텍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로우텍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써니가 맨 처음에 썼던 낱말 카드나 그림 카드, 상징 같은 거,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한다든지 가리키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밑에 있는 스크랩북 같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은 저 친구 이름이 사랑인가? 딱 보면 이제 화나 있죠. 그런 걸로 하는 게 언어이디드 거고요. 하이텍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써니 애니메이션의 뒤에 나와 있던 저기 태블릿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심볼을 선택을 하면 음성이 합성 또는 이제 녹음된 게 나와서 하는 그런 형태의 기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로우텍, 하이텍, 그럼 하이텍이 우리 공학자들 입장에서 하이텍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일반적인데, AAC는 뭐 unaided부터 로우텍, 하이텍이 이 어떤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언어 발달이라든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어떤 친구한테는 로우텍이 굉장히 더 좋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한테는 하이텍이 효과적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AAC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도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쨌든 장애가 있을 때 어떤 걸 적용해서 이걸 임프루브 시켜 나갈지에 대한 체계나 프로토콜을 연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하이텍에 관련된, 하이텍 AAC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소위 데스크탑 PC가 이제 등장을 하고, 90년 들어오면서 이제 노트북이 등장을 하고, 2000년에 웹이 확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 정도부터는 이제 소위 스마트 기기,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0년 단위로 뭔가 이볼루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뭐가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 음성 기술 쪽에 보면 물론 2000년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꼭 그렇진 않고, 실제로 우리가 1900년대, 1980년대도 이미 이제
TTS 내지는 이제 녹음을 통해서 음성 신세사이징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TTS 실용화가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 2000년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김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구글이 뭐 TTS나 또는 음성인식기를 이제 2010년 되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API만 가지면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텍 AAC는 저기 옆에 보시면 OK톡톡이라고 보이시죠? 요건 아마 여기 이제 그 유아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을, 아버지들은 모르겠어요. 관심 있으면 알 텐데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애한테 글자 가르쳐 주려고 채소 그림 막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상징과 옆에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포도야 했던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상징을 저기다가 하나씩 끼워넣고 상징을 누르면 이제 소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키즈보이스라고 하는 보이는 조그는 2006년경에 국내 업체가, 국내 특수교육 하시는 분하고 해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하이텍 AAC 디바이스입니다.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아마 초기에 굉장히 그 특수교육 그 쪽에 많이 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확장성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토비 다이나복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권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팔렸고 한 하이텍 디바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징들이 쭉 나와 있죠. 아까 써니가 했듯이 이렇게 뭐 사람 얼굴 누르면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동사까지 해서 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심볼이 이 다이나복스에 한 10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개면 저희 그 국어사전, 국어사전 있죠? 이 정도 되는, 거기 들어가는 단어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웬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나복스라는 회사는 원래 제가 2010년에 국내에서 뭐 개발을 하기 시작할 때 그 IBM 노트북에다가 얹어가지고 저거를 2,000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스마일, 모바일 디바이스가 막 확대됐다고 그랬죠.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망했어요. 다른 때는 다 모바일로 가는데 저 업체만 노트북, 터치스크린은 노트북 고집하다가 망해가지고 결국은 토비라는 스웨덴 회사에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토비가 합병을 해서 저 태블릿에다가 옮긴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토키라고 해서 보이스웨어가 만든 건데, 저기에 이제 국내에서 만든 AAC 상징,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이 한 10,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것, 옆에 것은 이제 이게 저기 뭐야 그 스마트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진솔이라고 보이는 것은 이건 문자 기반인데, 저 상징은 대체로 보면 이제 글자를 잘 몰라도, 그러니까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 진솔이 이제 글자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할 수 있거나 글자를 아는 어떤 형태로든 아는 사람들인데, 요게 이제 사실은 이것은 김진솔이라는 학생 때문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나가 있는, 아마 이것 때문에 아까 소개 말씀에 아마 그 기사가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NC소프트 문화재단에서 마이시라고 해서 공짜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게 구글이나 저기 애플 앱스토어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AAC라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경기도 재활공업서비스센터랑 해서 만든 하이텍 AAC가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반의 트랩 디바이스에 돌아갑니다. 잠깐 여기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시면, 이 동영상 풀러놔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요. 잠깐 좀 땡길게요. 잘 지냈어? 네, 저도 잘 지냈죠. 응, 오랜만이다.
일단 주문부터 할까? 그래요, 그럼. 이거 메뉴 같이. 오늘 한번 보시고 먼저. 이제 그 보세요. B장의 일반인 친구하고 그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나는 학생이 이제 밀크티 이 마실게. 스쿨을 통해서 저도. 대화하고 있는 거를 찍어 놓은 거고요. 그럼 저도 그냥 밀크티 마실게요. 작가님 사장님. 보신 걸로. 네, 주문하시겠어요? 밀크티 2잔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거는 사용자가 그 글자를 김진솔 입력하면 군이 이를 소리로 진소리 출력하는 이용해서 TTS 기능을 통해 발표하는 비장애인은 물론 겁니다. 장애인 간의 원활한 그거 의사소통을 돕는 저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약간 밑에 나온 저희 앱은 친구인데 시각과 친구가 청각에 이제 이상 없는 언어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그리고 장마다 할 일시적인 수 있는 질병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소통이 얘기를 불편한 글자로 비장애인들까지 써놓고 대상으로 만들어진 플레이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단순 TTS 어플리케이션을 넘어 장문의 텍스트 파일을 추가하여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생활 뭐 이거 문자 기반 AAC 진소리는 사실은 그 의사소통을 위한 걸로 AAC를 국한시키면 사실은 의사소통이 상당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 의사소통이 있고요. 또 1대 다 의사소통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1대 다가 되죠. 또는 다대다가 있습니다. 회의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징 기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걸 고려한 건 없고 저희가 문자 기반 하면서 1대1뿐만 아니라 저런 연설이나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지금 그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진솔이라고 치시면 라이트 버전을 무료로 다 다운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AC를 이렇게 이제 그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AAC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소리가 어떤 식으로든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분들한테 튀어나온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단일 음색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린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개인화 또는 맞춤형 그런 합성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2010년 정도에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에서 합성기가 이제 내장된 합성기가 있었는데 그 합성기가 한국만 여자 음성밖에 없었어요. 한국어. 영어는 여자 남자 음성이 둘 다 있는데 한국은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면 합성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국은 여자 음성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 음성을 되게 선호해요. 네. 모든 ARS 시스템, 텔레뱅킹 전부 여자가 해요. 여자 목소리를 하죠.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음성이 들어가는데 한 3,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자 음성, 여자 음성. 그러니까 지금 AAC를 쓰는 분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근데 남자가 여자 소리로 음성 합성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AC 쓰는 연령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린이가 사용하는 하이텍 디바이스에서 음성 합성을 했더니 성인 목소리가 나는 거죠. 더워서 아이가 이제 옷을 좀 벗고 싶다 그랬는데 옷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는 좀 그런데 여자 목소리로 옷을 좀 벗겨주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네,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 같은 현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AAC를 다 쓴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뒤로 돌아서 앞으로 보더라도 선생님 그러고 누가 불렀는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누가 불렀지? 그런 문제가 이제 당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할 방법은 뭐야? 다음색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다음색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아까 그 우리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엄마 목소리를 찾아서 만들어 줬듯이 개인화된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단말기 같은 게 들어가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소형의 다음색 흡성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개인 맞춤 염색 지원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40대에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50대, 60대, 70대, 80대, 100세까지 살 텐데 사람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보면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걸쳐 가면서 뭐 음색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씩 변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습니다. 뭐 다음 색은 이거 이제 보이스웨어가 만든 건데 이거는 뭐 딱 2개만 들려드릴게요. 뭐 댄스 파티에서 알게 되었어요. 넘어진 곳이 하필이면 벽난로의 쇠 팬더였소. 지금 보시면 이제 노인 목소리하고 뭐 섹시한 여자 목소리 이렇게 이제 2개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내장형 합성기를 그 과제를 하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정유선 박사라고 왜 울릉도 트위스트 전임 회장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울릉도 트위스트를 불렀던 그 김희선 씨의 딸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어머니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대학에 강의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딸의 목소리로 되었지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정유선 박사가 쓰는 목소리입니다. 이게 그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조음이 잘 안 되는 경우, 발성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라든지 누나 또는 부모님들 또는 가까운 친척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아직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색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요구는 뭐가 있냐면 너무 내 목소리가 딱딱한데 왜냐하면 합성이 지금은 아직은 전부 낭독체로 되어 있어서요. 감정 합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화날 때는 화나게 화난 목소리로 즐거울 때 즐거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넘길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음성 인식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종래 AAC는 하이텍 AAC 대부분 장애인의 의사 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서 그게 소리로 산출되는 합성 쪽에 많았는데 보시면 언어장애인의 자가학습을 위해서 음성인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발음 훈련 그 다음에 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의사를 인지하기 위한 음성인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문자로 바꿔서 보여주는 자막 있죠. 자막 캡션 그건데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도란도란이라고 해서 청각장애인하고 건청인이 1대1 대면 의사소통을 하는 앱입니다. 블루투스로 청각장애인 디바이스와 건청인 디바이스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건청인은 말로 하고 그게 음성인식이 돼서 청각장애인의 스마트폰의 화면에 나타나고 청각장애인은 타이핑을 하면 그것이 건청인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달이 돼서 합성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 보통 우리가 청각장애 그러니까 농인들이 만약에 참여하는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면 수화통역사가 앞에서 막 이렇게 수화통역을 같이 한다든가 하겠죠. 만약에 수화통역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 도란도란을 쓰면 물론 이제 강연자가 이걸 들고 있긴 해야 건청이 걸 들고 있긴 해야 되는데 구글 인식기를 쓰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이 정도 환경이면 거의 90%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써본 그 동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손 노트는요. 아까 얘기했지 도란도란은 1대1 대면 의사소통을 위한 거라면 오손 노트는 청각장애인이
농아인이 함께 있는 통합교육 환경.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농아인들이 몇 명 있어서 강의를 같이 듣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의사소통의 유즈 케이스를 제가 분류를 해서 요거에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청각장애인은 그 교사나 강연자의 소리를 음성인식으로 전달을 받고, 청각장애인이 질문할 게 있으면 자리에서 타이핑해서 질문을 하면 그 소리가 강연자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스피커로 바로 합성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같이 앉아있는 분들도 저 친구가 뭘 질문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학생이나 또는 수강자가 하는 질문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해결을 못했어요. 그거는 강연자가 한 번 더 읊어주면 농아인이 질문이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조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없어서 이 AAC는 그래서 의사소통 대화 상대자 또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는 소위 의사소통 장애인들이고요. 상대자는 뭐 대화를 하는 상대자겠죠. 그런 상대자들한테 둘 다 같이 제공이 될 것이고, 요즘 이제 웹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상징 기반의 아까 보였던 것들이 이미 이제 국외에서는 그 영어권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서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연회비를 내면 다른 사람이 만든 심벌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고 또 자기가 만든 것도 공유하게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갈 거고, 저희가 이제 이 보안대책 의사소통은 국내에서는 2013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번 학술대회를 하고 한 20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이 해외 관련된 학회도 있습니다. 아이삭이라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학술대회를 하고 저널도 발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꼭 AAC만은 아닌데 모든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기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Computers Helping People with Special Needs라고 하는 학술대회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선점률이 굉장히 경쟁력이 되게 셉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자랑이고요. 제가 했던 것들 쭉 나열을 한 건데, 그 상징 만기 아까 그 보이스웨어 하이텍 디바이스 같은 거, 진소리, 그 다음에 웹 기반이라고 그래서 AAC가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크롬으로 접속을 하시면 PC든 스마트폰에 접속하시면 회원 가입해서 상징을 만들 수 있고, 상징을 클릭하면 합성이 될 수 있는, 바로 웹을 통해 합성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방금 조금 전에 소개된 도란도란의 오손노트는 아직은 플레이어의 스토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컨택해 주시면 제가 APK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급하게 좀 맞췄는데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